전 남편은 비서와 결혼식장에 있었습니다. 축하 꽃다발, 플래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이혼 도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었어요. 서연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문 닫게 해요. 그날 오후 전 남편 회사 앞에 공지문이 붙었어요. 작은 문제로 인한 전면 영업 중단.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행복에 취했던 남자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어요. 서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을 가득 담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이혼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붉은 인주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어요.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통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죠. 전 남편 민호가 하얀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비서 출신의 새 신부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결혼식장은 화려한 꽃다발로 가득했고 하객들의 축하 인사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옆에 앉아있던 6살 딸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뭐 봐요?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전화기를 꺼내들었죠.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아버지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연결음이 울렸고 3번째 신호음에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아,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감정의 동요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중요한 사업 보고를 하듯 담담한 어조였죠. 이제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말뜻을 정확히 알아차렸어요. 지난 몇 달간 서연이 참고 기다려온 이유를, 왜 이혼에 순순히 응했는지를, 왜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는지를 말이죠. 확실한 거냐? 네. 후회는 없고? 전혀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회사 문 닫게 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아버지와 딸 사이엔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다시 한번 결혼식장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에 취한 민호의 얼굴,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새 신부의 모습이 또렷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죠. 민호는 서연과의 이혼이 자신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할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죠. 새 신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우쭐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서연이 얼마나 오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를요. 잘 있어요, 민호 씨.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딸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기며 물었죠.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와, 좋아요. 모녀는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오후였죠. 하늘은 맑았고 거리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날이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거예요. 바로 그 시각, 민호의 결혼식이 한창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장 밖 대기실에 놓인 민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부재중 전화가 계속 쌓여갔죠. 회사 임원진,
거래처 담당자, 은행 관계자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전화들을 받을 수 없었어요. 지금은 신부와 함께 샴페인을 들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누군가 축하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민호는 새 신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민호가 설립한 회사 정문 앞에 한 장의 공지문이 붙었어요. 경비원이 황급히 테이프로 종이를 고정하는 동안 출입하려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긴급 공지 마이너스 자금 문제로 인한 전면 영업 중단. 추후 공지 시까지 모든 업무 중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택되기 바랍니다. 공지문을 읽은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대표님한테 연락해봤어? 안 받아. 결혼식 중이잖아.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어요. 누군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SNS에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 모인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고 몇몇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비가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식장에 있던 민호의 동료 한 명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주변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동료는 전화를 끊고 급히 민호에게 달려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결혼식장 한편에서 터져나온 외침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음악이 잠시 멈췄고 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샴페인 잔을 든 채로 고개를 돌렸죠. 무슨 일이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날에 무슨 일로 소란을 피우냐는 표정이었죠.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뭐? 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투자금이 전부 회수됐고 거래처에서 계약을 파기했대요.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축하의 음악도 웃음소리도 모두 멈춰버렸죠.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야? 회사가 망했다는 거야? 민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짤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식장에 크게 울렸어요. 새 신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그녀는 민호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왜? 하지만 곧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연.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서연과 민호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경영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날이었어요. 서연은 앞줄에 앉아 교수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라고 해요. 아, 네. 서연이에요. 민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같이 공부하면서 친하게 지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민호는 성실했어요. 수업에 빠지는 법이 없었고 과제도 항상 제때 제출했죠.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은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게 됐어요. 서연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민호는 서연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서연도 민호의 생각을 귀담아 들었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때로는 학교 앞 카페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나중에 꼭 내 회사를 만들고 싶어. 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은 목표네요. 나도 경영 쪽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나중에 같이 회사하는 거 어째? 하하,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죠.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이루고 싶었습니다. 3학년이 되던 봄날, 민호가 서연에게 고백했어요. 서연아, 나 너 좋아해.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 길이었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나 오래전부터 너 좋아했어. 민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서연도 민호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린다. 모범생 커플이네. 서연과 민호는 행복했어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졸업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민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서연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 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회사였죠. 민호는 처음 서연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큰 저택, 정돈된 정원, 그리고 위험 있는 서연의 아버지. 민호 씨라고 했지? 네, 장인어른.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민호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서연 집안의 영향력 때문이었죠. 민호의 부모님도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냈네. 민호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의 아버지가 민호를 불렀어요. 민호군. 네, 장인어른. 자네 회사 경영에 관심 있나?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회사 하나 해보게. 예. 그게 무슨. 자네 이름으로 회사를 차려주지. 초기 자금과 거래처 연결은 내가 도와주겠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건 꿈에 그리던 기회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민호는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서연의 아버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게. 그것만 지켜준다면 내가 자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민호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민호의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회사 이름은 민호산업이었어요. 건설 자재 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였죠.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초기 자금 10억 원이 투자됐고 주요 거래처도 연결됐습니다. 사무실도 좋은 위치에 마련됐어요.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요. 서연은 항상 밝게 웃으며 민호를 배웅했어요.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신용과 네트워크 덕분이었죠. 민호는 열심히 일했어요. 거래처를 직접 찾아다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도 민호를 존경했어요. 회사 설립 1년 만에 매출은 2배로 늘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회사 정말 잘 되고 있어. 당연하죠. 당신이 열심히 했으니까요. 서연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다 장인어른 덕분이야. 그리고 당신 덕분이고. 민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네, 그럼요. 그 시절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외출하고 맛집을 찾아다녔어요. 서연은 민호의 일을 도왔습니다. 회사 서류를 정리해주고 중요한 미팅에 대한 조언도 해줬죠. 여보, 이번 계약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좋은 생각이네. 역시 우리 서연이야. 민호는 서연의 의견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서연도 민호를 전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민호는 바빠졌습니다.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졌죠. 여보, 오늘은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또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예요. 미안해.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이라서. 서연은 이해하려 했어요. 회사가 성장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서연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요. 민호는 깜짝 놀라며 서연을 안아올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와,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두 사람은 행복에 겨워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인어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연이가 임신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했네. 우리 손주가 태어나는구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이 잘 챙기게. 네, 그러겠습니다. 민호는 그때만 해도 진심이었어요. 서연을 사랑했고 태어날 아이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쉽게 변하는 법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설레고 긴장됐어요. 민호도 처음엔 함께 병원에 따라왔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죠? 네, 아주 건강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여보, 우리 딸 건강하대. 응, 다행이에요.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병원에 함께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내일 정기검진인데 같이 갈 수 있어요? 아, 내일? 미안한데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럼 다음 주는요? 다음 주도 일정이 빡빡해. 혼자 다녀올 수 있지? 서연은 실망스러웠지만 참았어요. 회사 일이 바쁜 걸 이해했으니까요. 알았어요. 혼자 다녀올게요. 미안해. 다음엔 꼭 같이 갈게.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혼자 병원을 다녔어요. 초음파를 보면서도 아기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도 혼자였습니다. 괜찮아. 남편도 힘들 거야. 서연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출산일이 왔습니다. 새벽 3시 서연은 진통을 느꼈어요. 여보, 여보. 서연은 민호를 깨웠습니다. 응? 왜 그래?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민호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지금 병원 가야 해? 네, 빨리요.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민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힘내, 여보. 잘할 수 있어. 응. 서연은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시간 후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축하합니다. 공주님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민호도 처음엔 감격했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민호는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서연이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민호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컨디션 어때? 좀 나아졌어요. 아기는 잘 자고 있고요.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달라졌어요. 아기는 밤낮 없이 울었고 서연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줄래요? 너무 힘들어요. 미안해. 나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자야 돼. 민호는 귀마개를 하고 잠들었어요. 서연은 혼자 아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쉿, 우리 예쁜 딸. 울지 마. 서연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웃으며 아기를 안았어요. 날이 갈수록 민호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녁은 먹었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아, 제가 해놨는데. 미안. 거래처 사람들이랑 미팅하다 보니까. 서연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은 식탁 위에서 식어갔어요. 아기가 100일이 됐을 때였습니다. 서연은 작은 잔치를 준비했어요. 여보, 우리 딸 100일 잔치 언제 할까요? 아, 그거. 이번 주말은 안 돼. 골프 약속 있어. 다음 주말은요? 다음 주말도 일정 있는데. 서연은 실망스러웠지만 참았어요. 그럼 언제 시간 되세요? 나중에 얘기하자. 결국 100일 잔치는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민호는 잔치 중간에도 계속 전화를 받았어요.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예요. 서연의 아버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민호 군, 오늘만큼은 가족에게 집중하는 게 어떤가? 아,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급한 일이라서요. 민호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안고 혼자 손님들께 인사를 다녔어요. 그날 밤 서연의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연아, 너 괜찮니? 네. 뭐가요? 민호가 요즘 너무 바쁜 것 같구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서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하렴.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서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아기는 자주 아팠고 서연은 밤새 간호해야 했습니다. 여보, 아기가 열이 나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나 회의 중인데. 아기가 아프다니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택시 타고 가. 나중에 비용 줄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서연은 혼자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서연은 민호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분명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기의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잔치를 하고 싶었어요. 여보,
우리 딸 돌잔치 준비 같이 해요. 응, 알았어. 근데 너가 주로 하고 나는 필요한 부분만 도와줄게. 같이 하고 싶은데. 여보, 나 지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진행 중이야. 시간이 없어. 서연은 결국 혼자 돌잔치를 준비했어요. 장소 예약, 음식 주문, 하객 명단 정리.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돌잔치 당일 민호는 늦게 도착했어요. 미안, 미팅이 길어져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 참. 다음 주에 출장 가야 해. 어디로요? 중국. 일주일 정도 있다 올 것 같아. 일주일씩이나요? 응, 큰 계약건이라서. 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민호는 서연의 한숨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거야. 이해 좀 해줘.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서연은 시댁의 간섭도 견뎌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 우리 아들 잘 챙겨주고 있지? 네, 어머님. 요즘 민호가 야근이 많다던데 밤참이라도 싸줘야지. 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애는 잘 키우고 있고? 네, 잘 크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민호 편이었어요. 남자가 일에 몰두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만큼 가족을 위하는 거지.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고? 민호는 아이의 생일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병원에 갈 때도 함께한 적이 없었죠. 주말에도 골프나 거래처 미팅으로 바빴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을 위하는 걸까요? 서연은 점점 지쳐갔어요. 육아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혼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곁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 곁에 누군가 있다는 걸요. 회사 비서.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민호의 전화 통화 내용에서 늦은 귀가 이유에서 서연은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모른 척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고 확신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곧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서연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겁니다.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민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말투가 조금 건방져지고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했죠. 이번 분기 실적 봤어? 작년 대비 300% 성장이야. 민호는 직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지.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내가 해낸 거야.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사 설립 3년 차, 매출은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직원도 50명으로 늘어났죠. 민호는 더 큰 사무실로 이전했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비서 수진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수진 씨. 당신도 많이 도와줬죠. 민호는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은 2년 전 입사한 비서였어요. 똑똑하고 일 처리가 빨랐죠. 민호는 수진을 점점 신뢰하게 됐습니다. 회의 준비, 일정 관리, 심지어 개인적인 일까지 맡겼어요. 수진 씨, 이번 주말 골프 예약 좀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갓집 모임이 있는데 적당한 선물 좀 준비해줘요. 어떤 걸로 준비할까요? 비싼 걸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민호는 이제 장인어른께 드릴 선물조차 비서에게 맡겼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호를 보며 씁쓸했어요. 여보, 아버지 생신 선물은 우리가 직접 고르는 게 어때요? 괜찮아. 수진이가 잘 골라줄 거야. 그래도, 여보, 나 바빠.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어. 민호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장인어른이 민호를 따로 불렀어요. 민호군, 요즘 회사 잘 되고 있다며? 네, 장인어른.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좋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다음 달에 있을 업계 모임에 같이 가지 않겠나? 장인어른은 민호에게 기회를 주려 했어요.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자리였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장인어른 없이도 충분해.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민호는 점점 교만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장인어른의 도움을 잊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처갓집 모임이 있었어요. 서연의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죠. 민호군도 왔구만. 네, 장인어른. 생신 축하드립니다. 민호는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식사 중간에 민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급한 전화예요. 민호는 자리를 떠났어요. 서연의 아버지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연아. 네, 아버지. 민호군, 요즘 바쁜가 보구나. 내 회사 일이 많아서요. 서연은 변명하듯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가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그래, 앉게. 식사가 끝나고 민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먼저 가봐야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 벌써 가려고? 서연이 물었어요. 응, 미안해. 민호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연아, 너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느끼고 있었어요. 민호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회사 매출이 200억을 돌파했어요. 민호는 직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표님 만세. 누군가 외쳤고 다른 직원들도 따라 외쳤어요. 민호는 우쭐해졌습니다. 그래, 이게 다 내 덕분이야. 파티가 끝나고 민호는 수진과 함께 남았어요. 수진 씨, 오늘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대표님. 제가 할 일을 한 거죠. 한 잔 더 할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바로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민호는 취기가 오르자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있잖아요, 수진 씨. 네. 사람들은 내가 장인어른 덕분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수진은 민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뛰어다녔고 내가 계약을 따냈어요. 물론이죠, 대표님. 이제는 장인어른 도움 없이도 충분해요. 아니, 오히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니, 오만함이라고 해야 맞겠죠. 대표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수진이 말했어요. 민호는 그 말에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당신은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대표님 편이에요.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민호도 수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숙취에 시달리며 출근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 군. 네, 장인어른. 이번 주말에 집안 모임이 있네. 꼭 참석하게. 민호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번 주말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요. 무슨 일정인가?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골프 약속이었죠. 그런가 알겠네. 장인어른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처갓집 모임까지 신경 써야 하나. 옆에 있던 수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아버지 댁에 가야 해요. 나 못 가. 일 있어. 무슨 일인데요? 바이어 미팅. 주말에요? 응, 상대방이 주말밖에 시간이 없대. 서연은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 주말 민호는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였죠. 민호 사장님 요즘 잘 나가시네요. 운이 좋았죠. 운이 아니라 실력이죠. 장인어른 힘 빌리지 않고도 이만큼 키우셨잖아요. 그 말에 민호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이제는 내 실력으로 하는 거죠. 골프가 끝나고 저녁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서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팅 잘 됐어요? 응. 민호는 짧게 대답하고 침실로 갔어요. 서연은 민호의 옷에서 골프장 냄새를 맡았습니다. 거짓말을 했구나.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의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연아. 네, 아버지. 민호군, 요즘 어떤가?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쁜 것 같아요. 그런가.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아, 힘들면 언제든 말하렴. 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서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민호와의 관계도 모든 게요. 하지만 서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 때문이라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서연이도 장인어른도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민호의 마음속에서 가족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서연은 반가운 마음에 저녁을 준비했어요. 여보, 오늘 일찍 왔네요. 응. 민호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표정도 굳어 있었고 시선도 서연을 피했죠. 저녁 먹어요.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아니, 괜찮아. 민호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아. 민호가 처음으로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혼하자. 그 한마디가 서연의 귓가에 쟁쟁 울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우리 더 이상 안 맞는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회사 업무 보고를 하듯 감정 없는 어조였죠.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야. 나 오래 생각했어.
민호는 소파에 기대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결혼 생활 의미 없잖아. 나는 바쁘고 너는 집에만 있고. 제가 집에만 있는 건 아이 때문이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알아. 근데 그게 문제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대화가 없어. 공감대도 없고. 민호는 준비해온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너는 그런 내 이야기에 관심도 없잖아.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말을 안 해줬잖아요. 서연은 억울했어요. 민호가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대화가 없다니요. 됐어. 변명은 그만하고. 민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 새로운 인생이요?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 있죠? 민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솔직히 말할게. 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누구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죠. 누구냐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야. 회사 비서. 역시.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호와 수진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는 중요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1년 전쯤. 됐어? 1년. 서연은 그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1년 동안 민호는 거짓말을 해왔던 거예요. 늦은 야근도, 주말 미팅도, 출장도 모두 거짓말이었을지 모릅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양육권은 내가 가져. 나는 양육비 줄게. 민호는 이미 다 계획해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요. 서연이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재산 분할 필요 없다고요. 아이만 제가 데려갈게요. 정말? 민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사실 재산 분할이 걱정이었거든요. 회사 지분까지 나눠줘야 한다면 골치 아플 테니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위자료도 양육비도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아이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이를 키울 생각도 없었고 양육비 안 내도 된다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지. 좋아요. 그럼 내일 바로 이혼 서류 준비해요.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민호가 당황했어요. 그렇게 빨리? 네. 어차피 끝난 관계인데 질질 끌 필요 없잖아요. 서연의 표정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넘어갔어요. 어차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구청에 갔습니다. 이혼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서연은 한 번도 민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필요한 곳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어요. 다 됐어요. 서연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민호도 자신의 도장을 찍었어요. 빨간 인주가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이네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응. 그동안 수고했어. 민호의 말에는 미안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표정이었죠. 두 사람은 구청을 나왔어요. 서연은 차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행복하세요, 민호 씨.
너도. 민호는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아마도 수진에게 가는 길이겠죠. 서연은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울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나서 그런 걸까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이혼했어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곧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아, 괜찮니? 네, 아버지.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냐? 네. 오히려 후련해요. 그래, 그럼 됐다. 집으로 와라. 엄마가 기다리고 계신다.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연아,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버지는 조용히 술잔을 들었어요. 연아. 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아직은 지켜볼게요. 아버지는 딸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 내 뜻대로 해라. 감사해요, 아버지. 그날 밤 서연은 딸아이를 재우며 속삭였어요. 우리 예쁜 딸,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아빠는요? 아이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바쁜 일이 있대. 당분간 못 봐. 언제 와요? 한참 후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들었어요.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혼 신고를 한 다음 날이었어요. 민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민호는 웃었어요. 드디어 자유다. 민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준비 다 됐어. 저도요. 설레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어요. 오늘 정말 우리 결혼하는 거지? 당연하죠. 당신이 원했잖아요.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한 지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장은 강남의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민호가 직접 예약한 곳이었죠. 최고급으로 준비했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말이야. 고마워요, 여보. 수진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민호의 회사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새 신부 정말 예쁘시네요. 칭찬이 쏟아졌어요. 민호는 우쭐해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축하해주세요. 민호의 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들, 이제 진짜 행복해지겠구나. 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 민호 잘 부탁해. 물론이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더 좋은 사람 만났네. 민호의 고모가 말했어요. 전에 그 여자는 맨날 집에만 있었잖아. 이 며느리는 똑똑하고 능력도 있대. 맞아. 회사 비서라며 민호한테 도움도 많이 되겠어.
시댁 사람들은 서연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치켜 세웠죠. 민호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만족했어요.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긴장돼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면 돼.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바로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화 받지 마. 우리 날이잖아. 알았어요. 식이 시작됐어요.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민호와 수진이 입장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축하의 함성이 울렸습니다. 와, 정말 잘 어울려. 축하해요.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단상에 올라 서약을 했어요. 신랑 민호 씨, 신부 수진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신부 수진 씨, 신랑 민호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주례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민호는 수진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정말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민호는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쳤어요. 민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예쁜 새 신부, 축하하는 사람들.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로 연장 밖에서 누군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민호의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대표님. 그의 외침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야? 큰일 났습니다, 대표님. 임원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뭐? 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무슨 소리야? 투자자들이 전부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뭐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서도 계약 파기 통보가 왔고요.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도 왔습니다. 임원의 말에 민호는 멍해졌어요. 그게 무슨... 회사 문 앞에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전면 영업 중단이라고요. 순간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는 거야? 대표가 결혼하는 날 회사가 문을 닫다니. 민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식장에 울렸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민호를 붙잡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왜... 민호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었어요. 모두 회사 관련 사람들이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대표님, 저희도 모릅니다. 갑자기 투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거야? 회사의 재무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 우리 회사 멀쩡했잖아.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장인어른 회사에서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민호는 얼어붙었어요. 장인어른이? 네.
그 소식을 듣고 다른 거래처들도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민호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설마 그제야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민호의 회사는 처음부터 장인어른의 신용으로 세워진 거였어요. 투자도 거래처도 은행 대출도 모두 장인어른의 보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보증이 사라지자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회사가 망했대. 저 사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결혼식 올리는 날 회사가 망하다니.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수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수진아, 너 진짜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거야? 회사 망했다던데? 수진은 그 문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 회사 비서라며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냐? 근데 이제 회사 망했으니 어떡하려고.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식의 화려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저희도 먼저 가봐야겠네요. 하객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수진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식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은 참담한 분위기로 끝이 났어요. 민호와 수진은 텅 빈 식장에 남겨졌습니다. 결혼식장을 빠져나온 민호는 곧바로 회사로 향했어요.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수진이 민호를 달랬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하자 민호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어요. 정문에 큰 공지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긴급 공지 마이너스 자금 문제로 인한 전면 영업 중단. 추후 공지 시까지 모든 업무 중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택되기 바랍니다.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뭐야? 수진도 공지문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사 직원 몇 명이 건물 앞에 모여 있었어요. 민호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다니요.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원들의 항의가 쏟아졌어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확인해 볼게. 민호는 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출입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경비가 막아섰어요. 나 여기 대표야. 비켜. 죄송합니다만 본사 지시 사항입니다. 본사? 무슨 본사?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 회사인데 왜 들어갈 수 없는 건지요.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투자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이사님? 저 민호입니다. 아, 민호 대표님.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하시는 겁니까? 그게 회사 재무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회사 멀쩡했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김 이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대표님 장인어른께서 보증을 철회하셨습니다. 뭐? 그 소식을 듣고 저희도 재검토를 했죠. 그 결과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가 생각보다 낮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솔직히 대표님 회사는 장인어른의 신용으로 유지되던 거였어요. 그게 사라지니 투자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업이라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다시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부장님, 저 민호입니다. 아, 민호 대표님. 전화 주셨네요. 왜 계약을 파기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상부 지시 사항이라서요. 무슨 상부 지시요? 저희 본사에서 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거래 잘 되고 있었잖아요. 민호는 절박했어요. 박 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하셨습니다. 장 회장님이요? 네. 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요. 장 회장. 서연의 아버지였어요. 민호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요. 전화는 또다시 끊어졌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아버지가 모든 걸 막았어. 네. 투자 회수도 거래 중단도 다 장인어른이 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 대표님, 저희 은행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대출 상환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갑자기 왜요? 보증인이신 장 회장님께서 보증 철회를 하셨습니다. 또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래서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즉시요? 그게 어떻게?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상환하지 못하시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민호는 숨이 막혔어요. 대출금은 50억이 넘었습니다. 그걸 일주일 안에 갚으라니요. 잠깐만요. 이건 너무... 죄송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전화는 무정하게 끊어졌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수진이 민호를 붙잡았어요. 여보, 포기하지 마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방법이 없어. 장인어른께 연락해봐요. 사정해보면. 안 돼. 그분은 내가 한 짓을 알고 계셔.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장인어른의 딸을 버렸습니다. 그것도 비서와 바람을 피우고 이혼했죠. 장인어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가려 했지만 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 씨, 이번 달 관리비가 연체됐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바빠서 깜빡했어요. 그리고 전월세 계약 연장 건인데요. 네. 다음 달부터는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건물주 사정이 있어서요. 민호는 이것도 장인어른의 영향이라는 걸 알았어요. 장인어른의 인맥은 넓었습니다. 어디든 손이 닿았어요. 알겠습니다. 민호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수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아. 민호가 수진을 돌아봤어요. 미안해. 왜 갑자기 사과를.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회사도 없고 돈도 없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뭘? 우리 결혼. 민호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저는 성공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날 선택한 이유도 돈이었구나. 미안해요, 정말. 수지는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요. 아직 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래, 가. 민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문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어요.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회사도, 돈도, 사랑도, 모든 게요.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후회가 밀려왔어요. 서연을 버린 것도, 장인어른을 무시한 것도, 모든 게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휴대폰엔 채권자들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민호 대표님, 빌려드린 돈 언제 갚으실 건가요? 대출 상환 기한이 다가오는데요. 연락 좀 주세요.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결혼식장에서 웃고 있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무실은 텅 비었고 민호의 통장 잔고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계속됐어요. 민호 씨, 이번 주 안에 돈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제발 연락 좀 주세요. 민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마지막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에게 빌어야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서연의 아버지에게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누군가 했더니 자네로군.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비록 전화였지만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잘못한 걸 아는가? 네,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보게. 장인어른의 목소리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서연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뿐인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가 될 것 같나? 아닙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장인어른이 코웃음 쳤어요. 자네는 내 딸에게 기회를 줬나? 죄송합니다. 자네는 우리 손주에게 아버지 역할을 했나?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장인어른, 제발 회사만이라도 다시 살려주십시오. 회사?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어요. 그 회사가 누구 덕분에 세워졌는지 잊었나?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내 딸을 버렸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냉정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네. 장인어른,
다시는 내 딸과 손주 앞에 나타나지 말게. 그게 자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절망이 밀려왔어요. 민호는 마지막 희망마저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민호야, 엄마. 민호는 어머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다 망했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어머니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엄마, 나 서연이한테 가야 할 것 같아. 서연이한테? 응. 빌어야 해. 용서를 구해야 해.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 그게 맞을 것 같구나. 다음 날, 민호는 서연이 사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큰 저택 앞에 서자 민호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엔 이곳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민호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저 민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어요.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서연아, 미안해.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서연은 민호를 내려다봤어요. 감정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일어나요. 서연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고요? 서연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민호는 울먹였어요. 이제 알았어.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제발 장인어른께 말씀 좀 해줘. 회사 좀 다시 살려달라고. 그 말에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결국 회사 때문이군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한테 온 게 아니라 회사 때문에 온 거잖아요. 서연은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돌아가요, 민호 씨. 서연아, 이미 끝난 관계예요.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요.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서연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민호 씨,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기회를 드렸죠. 그런데 당신이 선택한 건 뭐였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다른 여자를 선택했잖아요. 회사를 선택했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날 밤 민호의 집에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고모, 작은아버지까지 모두 왔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서연이네 집에 가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함께 빌면 용서해 줄 거야. 엄마, 어서 가자. 시댁 식구들은 민호를 데리고 다시 서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번엔 서연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민호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우리 며느리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일어나세요. 서연의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서연이를 만날 때까지 안 일어납니다. 시댁 식구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서연이 나왔습니다. 민호는 서연을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아, 다들 일어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어요. 서연아, 제발. 민호 씨가 다른 사람 선택한 순간 우리 관계도 끝났어요. 서연은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서연아. 민호가 회사 일에 집중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셨죠? 그건 남자가 일에 몰두하는 게 가족을 위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예요. 이게 가족을 위한 건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돌아가세요.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서연은 문을 닫으려 했어요. 민호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민호 씨. 서연이 민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참는 건 약함이 아니에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시댁 식구들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몇 달 후 서연은 아버지 회사의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엔 대표이사가 됐어요. 서연은 회사를 더욱 키웠습니다. 실력도 있었고 아버지의 가르침도 있었으니까요. 업계에서 서연의 이름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젊은 나이에 대표가 되다니 대단하네요. 실력도 출중하고 경영 감각도 뛰어나다던데요. 사람들은 서연을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회사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어요.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목표치를 20% 초과 달성했습니다. 좋네요. 다들 수고 많으셨다고 전해주세요. 네, 대표님. 비서가 나가고 서연은 혼자 미소 지었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서연은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이뤄냈으니까요. 물론 아버지의 도움도 있었지만 실력은 서연 자신의 것이었어요. 저녁에 서연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어디 보자. 딸이 그린 그림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와 딸이었습니다. 우와, 우리 딸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엄마, 나 엄마가 제일 좋아. 서연은 딸을 꼭 안아줬어요. 나도 우리 딸이 제일 좋아. 서연에게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엄마였습니다. 밤늦게 딸을 재우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잘 견뎌냈어. 나. 그리고 민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걸 잃고 홀로 남겨진 그는 여전히 후회 속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대가를 치르면서 말이죠.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민호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서연에게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어요. 서연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행복하게요. 그리고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연의 복수가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잔인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서연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